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현주입니다. 자, 2013학년도 수시원서 접수일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수시 전략을 좀 세워야 할 때가 됐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수시원서 접수가 수능 전과 이후로 이렇게 두 차례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자, 혹시나 6월 모의수능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혹은 너무 기뻐하거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생각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번 입시를 잘 치러낼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긴급점검 수시 전형 합격 전략을 주제로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국내 최고의 전문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객관적인 분석과 또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진학 지도로 아주 유명한 분들이시죠. 먼저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로 계신 전경원 선생님, 그리고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형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6월 모의 수능을 마치고 난 후에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상담 신청을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상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담 신청 방법 조훈 선생님께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1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시 상담에 대한 요령 그리고 신청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졌고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정보도 수정할 수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전화해 줄 수 있습니다. 02-3789-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으로 상담을 진행을 할 경우에 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십니다.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리사가 되고 싶은 수험생입니다.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네, 저는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대 연고대에 대한 논술 전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 등 개인정보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성적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를 보니까요. 국어가 4등급이고요. 수학이 1등급입니다. 수학이 내신은 굉장히 좋은 반면에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랑 매치가 안 되고 있고요. 영어는 4등급, 물리 2등급, 생물 3등급, 화학 3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모평을 보니까요. 언어가 3등급이고요. 수리 가형이 3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고요. 영어는 2등급, 그리고 가장 좋은 건 99%인 물리가 1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생물이 1등급이고요. 물리원이 2등급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을 보니까요. 이렇게 교내 활동으로 보면 1학년 때 학급 반장을 했었고요. 2학년 학급 자치회 조직 활동을 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교회 활동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체험 활동을 했었고, 한양대 올레 캠프에 참여한 것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사항을 보면 교내상 중심인데요. 과학 경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과 우수상도 포함해서 과학 중심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지망대학은 1지망, 연세대, 2지망, 한양대, 3지망 성균관대에 신소재 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자, 학과는 신소재 공학부를 선택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 성적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성적부터 분석을 해보니까 교과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의 특성을 보니까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1학년 성적이 1.75고요. 2학년 성적이 2.59입니다.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썩 나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눈높이가 원체 좀 높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우수자로 쓰기엔 좀 모호하지만 논술 전형으로 썼을 때도 일반 전형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한번 논술 전형에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요, 가장 제가 볼 때는 주목할 것은 수학 성적이 굉장히 지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번 시험 말고 3월, 4월 성적을 쭉 봤는데요, 수학 성적이 좀 기복이 심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수학, 과학 중심의 어떤 모형, 넓게 본다면 수학, 과학, 외국어의 어떤 기본 틀이 짜여져야지만 입시의 판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언수의 성적을 보면 91%, 언수의 탐 두 과목을 봤을 때 94%, 그리고 수외과를 봤을 때 95.7%지만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과 약간의 갭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위치입니다. 네. 자,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그 꿈이 보니까는 변리사를 꿈꾸고 있는데 예. 또 신소재공학부 아마 이제 그 테크놀로지 기반의 예, 변리사가 지금 그렇습니다.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지원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모의고사 예, 예. 성적을 봤을 때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격차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분석을 좀 세밀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학교를 희망하고자 하는데 연세대 신소재공학부는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 가능 성적이 언수의탐 380 정도가 나와야 되지만 지금 친구의 성적은 360이기 때문에 한 20점 차이가 나고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372점 정도가 되고요. 주목할 것은 한양대가 올해 반영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수학의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늘었고요. 영어의 성적이 좀 줄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친구가 수학에 대한 약간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조건상 좋아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대 같은 경우에는 369점인데 현재 위치가 360이기 때문에 한 9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좀 분석을 해봤지만 예, 목표하는 대학과는 조금은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예, 예.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생 앞으로 좀 학습 계획이랄까 예, 이런 건 예, 예.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땐 친구는 아마 지금 지원하는 대학을 제가 쓰지 말라고 하진 않겠지만요. 네.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딴 성적 자체가 높기 때문에 네. 지향성은 굉장히 높지만 수학, 과학, 그리고 이제 외국어 중심성이 있는 어떤 자연계 모집 단위의 특성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케이스가 맞아요, 지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영어 성적도 사실상 수학이 좀 낮으면 영어를 좀 활용하고 싶어도 영어 성적도 약간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네. 또 과학 성적은 물론 안정감이 있습니다. 과학을 제외하고 지금 수학, 영어에서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수학, 영어를 어떻게 활용해서 성적을 올리냐에 따라서 좀 많이 실제 당락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땐 딱 단언을 드리면 수리 성적을 얼만큼 올리냐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수시 6회에서 많은 대학을 붙어서 본인이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수리 성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떨어진다고 하면 6번 모든 기회에 결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성적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거기에 영어 성적에 대한 어떤 보탬이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전략적 목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였으면 좋겠네요. 예. 그럼 수리 문제 어떤 예, 식으로 예. 좀 점수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까요? 네, 친구한테 좀 물어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친구 수학을 풀 때 어떤 점이 어려워요? 주 4점 문제 같은 경우에 약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수리 문제를 풀 때 시간이 항상 부족한가요? 네, 조금씩 부족해요. 왜냐하면 제가 틀린 문항을 봤더니만 그 뒷부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뒤쪽으로, 예, 예. 뒷부분의 특성이 뭐냐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네, 시간에 대한 시간이 촉박감이 뭐, 있다고 네. 하는데 지금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4점짜리 고득점 문항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어떤 그 균형감이 없다 보니까 두 가지 다시 말하면 고득점 문항에 대한 취약점이 있고 시간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틀린 문항을 좀 3, 4, 6월 달 걸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취약 단어는 역함수를 이용한 극한값 찾기 파트가 있고요. 또 로그에서 지수와 가표를 이용한 응용 문제 그리고 도함수 활용해서 위치 변화율을 찾아내는 문제의 취약성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상 친구들이 볼 때 올해에서 수리 가형의 특성은 수원에서 어려운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이제 수투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적통에서 한 문제, 기백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이제 3점짜리 문제도 좋지만 4점짜리 고득점 문항에서 거기에 대한 많은 훈련을 하는 것이 실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수시적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예.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일단 관건이 일단 수리 성적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그 향상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시 전략에서 이제 논술 중심, 일반 전형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학 그 자연계 논술에 대한 부분에
시간에 준비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 전략이라든가 특징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012학년도부터 전년도부터죠. 수리 논술에 약간 변화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 캐치를 못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제가 표를 보면서 한번 전년부터 어떠한 변화가 있고 올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리를 볼 텐데요. 표를 보시면요. 전년부터 아시겠지만 미적분이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고 기본 과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리 가형, 다시 말하면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논술 문제에서 전년부터 미적분과 관련된 문제가 주요 대학의 기본 문제로 등장하는 추세고요. 네. 두 번째는 초월함수의 미적분이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일단은 미적분을 기본으로 해서 출제 범위가 공간 벡터, 다시 말하면 기존에는 선택 과목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2011년도 이런 문제를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2012년도와 2013년도 올해 예시 문항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아하. 있어 보입니다. 예. 그 두 번째는 이제 쓰는 스킬인데요. 실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수학 문제를 그냥 풀면 되는 줄 아는데 수리 논술의 공략법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수학적 표현이 이제 모호하지 않고 엄밀해야 되고요. 두 번째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는 표나 도표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네.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허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말로 쓰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표나 도형을 그려갖고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보이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풀이 과정이나 주장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그런 식은 굉장히 위험한 감점의 요인이니까요. 거기에 네. 대한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출제자가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과학 영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특징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과학의 특성은 뭐냐면 사실상 이제 과학 탐구의 어떤 과목 수가 줄임에 따라서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본다면 과학의 비중은 약간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만 나오고 과학 논술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과학이 결합될 경우에는 과학 전체의 어떤 집중적인 과학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상위권 대학들은 보통 과학적 현상을 수리적으로 풀어내는 수학과 과학의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많고요. 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구 원과목이 아닌 투과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처럼 투과목을 공부한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시문에 대한 이해 여부가 변별력이 있는 답안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시문이 요구하는 답안을 본인이 서술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과정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오히려 득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더 논술 전형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자, 그럼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맞는 전형 좀 네, 대학별로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지금 친구가 지원한 대학과 겹치는 대학이 많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대학으로 제가 잡은 게 성균관대를 잡았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전제로 깐 게 뭐냐면 친구가 지금 사실상 어떠한 대안이 없고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수학 성적을 올린다는 전제하에 제가 지금 전형을 좀 추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예. 성대를 보면 학생부 30%와 논술 70이 들어가는데 최저학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과학 합이 3등급 혹은 수외 100분위 합이 195인데 지금 친구가 만약에 수학을 조금 못한다고 해도 외국어에 대한 어떠한 굉장한 실력이 있다고 하면 외국어의 어떤 힘을 빌어서 할 텐데 지금 외국어도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수학 영어에 대한 성적 상승이 기본적으로 모든 주요 대학의 지원 전략의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보면 일반 우수자 전형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6회 어떤 수시 제한에 물려갖고 수능 체제를 여러 개로 이원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수과 혹은 수외과 합 4이거나 혹은 수학과학 모두 1등급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친구는 지금 언어를 활용할 수도 없고요. 영어를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진퇴양난이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어쨌든 범용적으로 수학과학에 대한 성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은 수학에 대해 치중하는 것이 어쨌든 입시를 결정하는 요인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대학을 보시면요. 고려대가 고려대학교 있네요. 제가 이제 지원시켰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고려대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과 지원 선택의 어떤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대학을 낮추면 과를 높이고요. 네. 그다음 대학을 높이면 과를 낮추는데요.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보통 극상위권 대학,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 주목할 건 뭐냐면 우선 선발 조건을 충족하는 그러한 수능이 나온 친구들이 학과의 편차가 좀 크다는 겁니다. 그 정시에서는 사실상 좋은 성적대 아이들이 이제 어떤 100분위를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큰 편차가 없지만 수시 모집만큼은 지원할 때 마음껏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권 학과랑 하위권 학과에 수능 최저학력을 통과하는 비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네네. 제가 볼 때는 과를 좀 적절하게 낮춰갖고 지금 제가
추천하는 모든 대학의 과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반드시 좀 기억할 건 뭐냐면 지금 친구의 성적이 아직까지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향후 성적의 추이를 본 다음에 제가 이제 언급하자는 대학 가운데 기타 대학의 일반 전형에서 다시 말하면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그 대학에 네. 반드시 현실적으로 자기 지금 성적이 맞는 대학에 지원해두고 가채점 결과를 보고 응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흔히 수리와 외국어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전략적으로 살펴보니까 굉장히 절감을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네. 한양대학교 전형 중에 네. 한양우수과학인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네. 이 전형에서 수리사고 평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 수리사고 평가라는 항목이 따로 있나 봅니다. 전형에. 예. 일단 제가 친구들이 보통 요강을 볼 때 이제 요강이 쫙 깔려 있고 전형이 있으면요, 그 해당 사항이 있고 그걸 좀 파악해야 되는데 한양 우수과학인 전형은 과고 졸업자나 과고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본다면 의예과에 지원하는 친구들 또한 이걸 보긴 하는데 예. 지금 친구 같은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전형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전형 이름에 우리 학생들이 좀 현혹되기 쉬운데 예. 정확하게 알아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들으셨죠? 네. 네, 수시 원서 접수가 2달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한번 다해보시고 오늘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변리사를 꿈꾸고 있는 우리 자연계 학생인데요.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 논술 중심의 전형 준비를 통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쪽인데 지금 현재 수능 최저 등급의 관건이 바로 이제 수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을 가지고 있는 과탐 영역 플러스 수리 영역에 대한 부분을 훨씬 강조를 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높이는 데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수리 영역과 과학 영역의 논술 준비를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에 대한 추천 전형입니다. 논술 중심 전형이고요. 성균관대, 한양대, 고려대 일반 전형의 우선 선발을 추천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해결책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국내 최고의 공교육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각 대학의 수시 지원 방법과 전형별 공략법. 6월 7일 치러지는 평가원 모의고사 난이도와 출제 경향. 2013학년도 대학 입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수험생들의 입시 길잡이가 되어줄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6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노원 구민회관에서 펼쳐집니다. TBS와 한국경제신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노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 수시 전략을 짜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2013 대학 입시에 임해야 될지 그 전략을 좀 받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화학에 관련된 직업을 하고 싶은데 아직 구체적인 직업을 정하지 못한 고3 학생입니다. 네, 화학 분야에 좀 관심이 많은가 봐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학교에서 작년부터 계속 논술 준비하고 있는데 네. 논술과 모의고사 성적하고 내신으로 지원했을 때 화학공학과나 신소재공학과에서 안전한 대학과 상향 지원해볼 대학을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전경화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수능 성적을 한번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신 성적은요, 국어, 교과, 문학 과목을 3등급 받았고요. 수학 2에서 1등급, 그리고 영어 3등급, 화학 2등급, 생물 2등급, 그리고 지구과학 3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언어 영역이 2012년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5등급입니다. 그리고 수리가가 3등급, 외국어 영역 5등급, 그리고 화학과 생물, 지구과학이 각각 2등급, 4등급, 2등급인데 이번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보면
언어 영역이 5등급이고요. 수리가 4등급, 외국어도 역시 4등급, 과학 탐구는 2등급, 4등급, 4등급 정도의 가채점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봅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보면요. 교내 활동으로는 1학년 학급 회계, 농구반 활동을 했고요. 2학년 1학기 학급 부회장, 그리고 3학년 때는 지금 현재 1학기 회장을 경험했고요. 학생회 대의원 경험도 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기하대책 나눔 실천 교육을 참여했고요. 한양대 대학 탐방 프로그램, 그리고 또 특기 사항을 보면요. 영어 단어 경시대회 장려상, 또 2011년에 모범 학생상 품행 부문을 받았고요. 지방대학을 보면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 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부,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의 지금 전체적인 어떤 성적 분석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신 성적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네.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올 6월 모의평가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고전하는 양상이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성적 분석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좀 장점을 보면요, 우리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 그러니까 과학교과의 주요 교과에 해당되는 과목들의 성적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이제 수학과 과학교과의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의 그 내신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1학년 1학기에 2.5등급이었고요. 네. 또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에 계속해서 2등급을 받았고요. 2학년 2학기 때는 다소 좀 주춤하면서 2.6등급 정도를 받았는데 3학년 1학기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학생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중간고사 성적은 어떻게 잘 봤나요? 중간고사도 비슷하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중간고사 성적이 지금 1학년이나 2학년 때 성적보다 좀 올라간 것 같나요? 아니면 떨어진 것 같나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행이네요. 굉장히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말고사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2학년 2학기에 2.6등급 정도에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3학년 1학기에는 내신 성적이 조금 더 다시 상승되는 곡선을 그리는 것이 전형에서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좀 보완할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방금 이제 지적했듯이 내신 성적이 조금 하락세 있다는 점을 3학년 1학기에서 확실하게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에 비해서 좀 취약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대는 대충 지켜봤는데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서울시립대 그리고 중앙대 국민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객관적인 위치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현재 희망대학을 한번 정시로 지원했을 때 그 가능성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시에 지원하는 그 대학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요, 수시 전략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모의고사 성적을, 모평 성적을 기준으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한번 보면은요,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지원을 했을 때, 100분위 합격선을 보면 369점인데 우리 학생이 현재 취득하고 있는 점수가 269점입니다. 그래서 약 한 100점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부도 373점의 합격선을 보이는 데 비해서 약 한 104점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도 역시 77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신소재공학부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36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신소재공학과에는 약 20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서울시립대학교나 국민대학교 정도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수시 전략을 잘 짰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접근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일단 뭐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시립대, 중앙대, 국민대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과는 상당히 그 네. 차이가 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고려대 세종이나 단고대 천안 정도가 조금 이제 부족하지만 네. 그나마 좀 가능성이 보여지는데 역시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일단 네. 수시 전략을 해야 되는데 네.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낮기 네. 때문에 논술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그럼 수시 전략을 어떻게 좀 짜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예. 우리 지금 학생과 같은 경우는요, 자기 분석이 이제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을 분석해 보면 내신 성적은 상당히 좋은 반면에 수능 성적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전략을 짤 때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대학의 전형을 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고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에 조금 관심을 갖고 네.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현재 성적으로 가능한 이런 대학 수준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시 일반 전형뿐만 아니라 이 입학사정관 전형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원래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정시보다는 수시에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좀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네. 선생님 그러면 수시 전형을 2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네.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네, 학생이 보이는 현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로 삼을 만한 수준의 대학들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보면은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기도 한데요.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지원을 할 때 UOS 포텐셜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100%로 역시 선발을 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소재공학과에서 이제 명시한 인재상은 수학과 물리, 화학 등의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전공에 대한 흥미와 창의성, 학업적 열의 등이 우수한 학생을 인재상으로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논술 전형에서는 수리, 가와, 과탐 두 과목 등급 합이 3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일반 선발로 간다 하더라도 네네. 2개 영역 이상에서 2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UOS 포텐셜 전형에 지원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이 전형에 도전해보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네. 학교 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국민대학교인데요. 우리 학생도 이제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희망을 했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특별 전형이 이제 학생부 전형 100%로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우선 선발은 모집 인원의 30%고요. 역시 언어, 수리, 외국어, 과학, 탐구 두 과목 평균 중에서 2개 이상 2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형은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요. 일반 선발에서 모집 인원의 70%를 역시 모집하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언어, 수리, 외국어, 과학, 탐구 두 과목 평균 중에서 1개 이상이 2등급 이내. 그 다음에 또 이제 언어, 수리, 외국어, 과탐 두 과목 평균 해서 2개 이상 3등급 이내 이렇게 또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동국대학교 전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두드림 특성화 전형이 있는데요. 이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40%와 전공 수학 능력 시험 60%를 반영하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두드림 특성화 전형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논술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네.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가운데 KU 자기추천 전형과 전공 적합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서류 100% 1단계에서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심층 면접으로 또 역시 100% 선발합니다. KU 전공 적합 전형도 학생부 교과 100%로 6배수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에서 3배수로 2단계 선발하고 최종 3단계에서는 2단계 성적 50%와 심층 면접 50%를 반영해서 선발을 하는데 역시 이 두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극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좋은 내신 성적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수능 최저는 없는 학교 쪽을 좀 선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잘 들으셨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논술 제외하고 모의고사랑 내신으로 지원했을 때 안전한 대학을 알고 싶어요. 안전한 대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네, 사실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요. 네. 입학사정관 전형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보면은요, 학교 내신 성적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목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수학과 과학교과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교과 내신을 보면 수학교과와 과학교과에서는 대부분의 교과가 1등급 내지 2등급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제가 생기부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것은 교과목 세부 능력비 특기 사항은 대학 입시에서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모집 단위의 교수님들과 또 입학 전문위원,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유심히 보는 항목인데 그 부분을 보다 보면 수학 1이나 수투나 기하와 벡터 부분에서 교과 담당 교사가 써주신 이 평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수성이 돋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강조하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전공 적합도를 드러내는 네. 이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들으셨죠? 네. 예, 논술 준비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 전형도 좀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마음을 먹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또 오늘 상담해 주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미래 화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학생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상당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특히 내신 성적에서 수학과 과학 관련 과목에 대한 성적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전공 적합도가 상당히 뛰어난 학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기본적으로 지금 수시 전략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의 등급을 봤을 때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준비를 하되 특히 전공 적합도가 높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한다면 좋은 실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UOS 포텐셜 전형, 그리고 국민대학교 교과성적 우수자 특별 전형,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두드림 특성화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도 있고요. 건국대학교의 KU 자기 추천 전형, KU 전공 적합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대변화가 예고된 2013년 대학 입시. 정확한 입시 정보가 합격을 좌우하는데요. 정보에 목마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거운 참가자들이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찾았는데요. 저희 아이가 지금 고1, 고2 그러거든요. 네, 입시 제도가 해년마다 너무 많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 변해가는 과정을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듣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이한테도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내신 비중이라든가 수시 비중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입시 정보가 부족해서 실패를 해서 올해 재수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입시 정보를 얻으려고 오게 됐어요. 제가 등급이 많이 낮아서 일반 전형으로는 대학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입시 전략이라도 좋게 짜서 좀 더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설명회를 왔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입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또 엊그제 이제 6월 모의고사도 끝났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정보를 좀 알아야지만이 아이의 그 진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3,600가지가 넘는 대학 입시 전형. 입시 전형의 홍수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 설명회장을 찾았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 이대 부고 교사인 박건우 선생님이 초대됐습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학생의 성적을 조건으로 최적의 전형이 어떤 전형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남은 기간 동안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길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전형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거기에다가 수시 모집이 6회 제한이 걸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시원해지고 명쾌해지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이 강의 통해서 길을 찾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3 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드디어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커다란 박수 속에 오늘 강의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는데요. 가장 먼저 박건우 선생님이 준비한 주제는 2013 대입 수시 전망과 대책. 얼마 남지 않은 수시 일정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관심과 집중이 대단했습니다. 먼저 2013학년도 대학별 전형 계획안과 전형 비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100%는 만점이 몇 점일까요? 이해를 돕는 깜짝 퀴즈도 등장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점수를 계산하는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남자로 보여요, 여자로 보여요? 이런 거 보면 안 되시죠? 저 보자마자 헷갈린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정답은 바로 1000점. 박건우 선생님의 애교 섞인 질책에 어머님들이 고개를 떨구는데요. 정확한 전형의 파악만이 성공적인 입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농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관심과 궁금증이 가장 많은 입학 사정관제. 진로 설정부터 평가 요소와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되는데요. 학교별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 들으며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알찬 정보와 재미있는 이야기의 설명회가 빠르게 지나가고 박건우 선생님의 뼈있는 한마디로 설명회가 마무리되는데요.
쓰라 그러죠. 가문의 영광, 대외 홍보랑. 그래. 연대 고대 논술 시험 보려고 이렇게 갖다 얘기해야 되죠. 근데 어머니들 재밌더라고요. 어머니들 항상 떨어지면 아깝게 떨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아깝게 떨어진지 어떻게 아세요? 신기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애들도 많이 왔는데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수많은 기대 속에 열렸던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알찬 정보에 참가자들의 칭찬이 쏟아지는데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고3이라 오늘 입시 설명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 각 대학교마다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오늘 너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입시 설명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런 정보는 어디 가서 잘 얻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한꺼번에 이제 제 성적에 맞게 어떤 학교를 공략하면 좋은지 또 이제 어떤 전형으로 가면 좋은지 그런 걸 자세하게 구분지어서 알려주셔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전형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입시 설명회를 듣고 나니까 과나 전형을 잘 알고 선택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오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TBS와 한국경제신문, 한국교육 컨설턴트 협의회가 함께한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6월 16일 토요일엔 노원 구민회관 대강당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입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TBS 입시 정보 설명회를 함께 좀 살짝 맛보셨는데요. 어머니들이 웃는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적과 그리고 어떤 입시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 기회가 또 있습니다. 오는 6월 16일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 입시 설명회가 진행이 되죠? 맞습니다. 예. 네, 서울의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박건우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성균관대 입시 전형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입니다. 네, 자 관심 있는 수험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벌써 좀 마음이 조급하실 것 같은데 지난 6월 모의평가는 잘 받담고 하나요? 우리 학생이? 아니요. 예, 자 오늘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현재 그 입학 사정관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잘 선택한 것인지 또 다른 전형으로 유리한 전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조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학생의 성적 등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정관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백정현 학생입니다. 내신을 보니까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사회 3등급, 과학 2등급인데요. 성적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은 편인데 굉장히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성적을 좀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성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모의고사 6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요.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봤는데 지금 2학년 친구인데 국어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4등급, 사회문화 6등급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성적을 좀 더 관리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비교과만큼이나 성적을 올리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자세하게 보죠. 네, 교내 활동 눈에 띄는 건 1학년 때 이제 부반장을 하면서 학생회장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내역서를 쭉 보니까 활동 내역이 무지 많은데 사실상 리더십을 발휘한 그런 내역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요. 또 수능 경륜 행사까지 진행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줬고요. 또 2학년 1학기 지금 현재는 학급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 활동을 보니까 현재 일본 자매학교 학생과 편지 교환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원에서 매달 한 번씩 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봉사를 했다는 것이 가장 주목하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사정관제교에서 하나의 어떤 평가 기준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기사항을 보니까요. 자기 주도 학습상이 있고요. 아직까지 뭐 학년이 2학년이고 아직까지 이제 후반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은 고려대, 한국외대, 일문과의 사정관 제도로 지금 지원하고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는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는데 성적 분석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성적을 보니까 내신부터 보면요. 2.125 등급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친구가 지금 학교가 굉장히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요. 오히려 일반 전형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겠지만 사정관 전형으로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실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지금의 어떤 흐름 자체를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해서 기억하실 건 사정관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 성적입니다. 성적 관리를 좀 집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지금 성적이 썩 좋진 않아요. 하기 때문에 향후에 성적 자체를 얼만큼 올리냐에 따른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성적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뭐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엔 아직까지 가능성이 큰 친구라고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우리 따님이 시험 보고 와서 굉장히 많이 좀 실망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모의고사 준비를 많이 안 한 그런 쪽이어서 네. 많이 실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극도 받고요. 와, 네. 근데 가족 봉사를 매달 한 번씩 꼭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비교과 활동을 보면 선생님 아까 예.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주실까요? 또 어머님들이 보통 이제 고민하시는 게 사정관 제도로 뭐 어디를 지원하냐의 싸움인데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아마 자기 추천 아니면 리더십 두 개를 고민할 거예요, 아이들이. 네. 근데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보니까 친구가 이제 자기 추천 전형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리더십 전형이 좀 더 가까운 친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추천이란 것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소양이 명확히 보이는 친구들이 쓰는 거고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활동 내역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끼친 영향력이나 어떤 책임감이나 봉사 정신을 보였을 때 지원이 가능한데 친구의 전체적 성향이나 어떤 스펙을 봤을 때 리더십 전형으로 좀 몰아서 네.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보통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리더십 전형에 대해 잘못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반장을 했다, 회장을 했다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네. 기억하실 건 리더십 전형에서 보통 평가진 사정관들이 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책임감이 있나, 두 번째 소통 능력이 있나, 세 번째 희생 및 봉사 정신이 있나를 확인합니다. 예.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친구의 어떠한 활동 내역은 1번, 2번, 3번 항목을 모두 다 충족한 활동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지고 예. 향후에 꾸준하게 방향성을 잡아서 준비한다고 하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자, 우리 남윤희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예. 최근에 그 리더십에 예, 대한 예. 부분이 뭐 인성교육과 또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 2학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예.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평가 항목별로 예, 학교의 예. 자율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조금 부각해서 준비를 예, 하면 예. 더 좋을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리더십 전형의 핵심은 책임감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소통 능력, 세 번째 희생 및 봉사 정신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활동 내역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친구가 책임감 있다고 판단을 했냐면 첫 번째, 1학년 시절에 축제 행사의 협의 시 단순 처리가 아니고 끝까지 아이들을 독려해서 이제 어떠한 결과물을 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봉사 사전 교육에서 단순 봉사가 아닌 이 봉사의 문제점이 무엇이다까지, 다시 말하면 사후 개선점까지 본인이 스스로 낼 정도라고 하면 그냥 단순 봉사가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충분한 책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네. 학급 내에서는 담임쌤이 이제 임신을 하시고 출산을 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이제 동요하지 않도록 책임을 졌고요. 또 마찬가지 학생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축제 진행과 수능 격려 행사,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1학년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와. 범주를 넘어서서 네. 굉장히 디테일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1번 항목에 대한 플러스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소통 능력과 어학 능력이 돋보이는 활동 내역은요. 네. 1학년 시절에 일본 문화 연구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일어일문에 대한 통역관에 대한 꿈을 키웠었고요. 두 번째 영어 같은 경우에 보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미국 연수 프로그램의 학교 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네. 실제 미국에 갔다 와서 이제 일정 부분 언어에 대한 소양이 입증되었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네. 점이 좋고요. 세 번째 희생 봉사 정신이 돋보이는 것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가족끼리 이제 재활원에 가서 각 8시간씩 봉사를 꾸준히 했고 이것 자체가 연속성과 진정성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높이 평가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또 환경보호단체에서 일했는데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요. 일관성 있는 한 단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묻어나는 그런 친구라고 보여지고요. 네. 기타 내역으로는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도 성적이 좋지 않게 되면 감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친구를 보니까 학생부 성적을 나름 관리를 잘했고 중요한 것은 임원 활동으로 인해서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번 네. 떨어졌지만 과목별 하락 요인을 좀좀이 본인이 체크해갖고 실제 기말고사 때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야, 이런 네. 식으로 본인의 의지와 성실성 그리고 학력에 대한 좋은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향후 노력 여부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네. 친구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옆에서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참 뿌듯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 어떠셨어요?
네. 네. 하지만 지금 이제는 정말 고3이 곧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습 전략이라든지 입시 준비를 좀 차근차근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지금 친구가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게 학교 정원이 원체 적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이과가 합쳤을 때 160이었고요. 이게 이제 계열이 분리되면 더 적어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가 사정관 제도의 기본이라는 걸 반드시 잊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 두 번째 어학적 능력을 지금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JLPT나 탭스 시험을 좀 꾸준히 응시해갖고 자기 어학 능력을 좀 검증받았을 때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모의고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위치에 만족하지 마시고 국어, 영어, 수학으로 이제 바뀌었죠. 2014부터 네네.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수능에 대한 공부에 지금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나치게 활동 내역을 늘리지 말고 기본적인 성적 향상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보유하기 위해서 방향성과 목적이 분명한 한두 가지 활동에 좀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조언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활동 내역에 따른 자신의 생각과 과정을 좀 기록으로 남겨둬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이 좀 적합할지 구체적으로 추천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어떤 특정 대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친구가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잘 준비하고 지금 1학년 때만큼만 준비를 이 패턴으로만 한다면 사실상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역을 잘 관리하면서 오히려 학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향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네.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오늘 상담 잘 신청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성적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 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구체성을 띌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시죠. 지금 현재는 일본어과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로 본다면 학습 계획을 이제 잘 세워서 모의고사 쪽도 역시 내신을 지켜가면서 모의고사 쪽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고 이제 그런 학습 계획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자, 지금은 좀 일찌감치 일본어과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다른 과는 마찬가지로 뭐 어학계열 계통도 괜찮고요. 네. 친구가 뭐냐면 제 어머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 물어본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추천 전형으로 특기자 형태로 어떤 대학을 지금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일문과를 가는 게 좋을까 혹은 네. 영문과를 가는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데요. 지금 친구가 제가 조언해 드린 거는 리더십 전형이기 때문에 어떤 네네. 특정 학과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자체가 준비가 된다고 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과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정희호 선생님도 좀 보고 있는데 우리 학생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인데 네. 요즘 그 3학년 보시면서 2학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될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3학년 아이들 한숨 소리가 많이 이제 짙어지는 시기인데요. 네네. 사실은 2학년이면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3학년이 됐을 때 이렇게 항상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신 성적 관리가 네네. 소홀했던 점. 이 점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있기 때문에 2학년 과정에서는 끝까지 내신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본인이 목표라는 대학이 있다면 최소한 그 대학의 최저 등급 정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모의고사 성적을 관리하는 것이 또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다양한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두 가지 조건만 좀 생각하면서 내신 관리와 모의고사 최저 등급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 요 두 가지 관리만 잘 되면 3학년이 되어서도 잘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상담이 많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많이 됐습니다. 네, 자, 2014학년도부터는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불안함도 갖고 계실 텐데요. 불안함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여러 가지 응원하고 격려하시면서 내년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고2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본어나 영어 쪽에 통번역학과가 이제 꿈인 학생인데요. 일단 우리 학생 지금 1학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신 성적이 상당히 이제 우수합니다. 또한 비교과에서 우수한 성적인데 우리 비교과의 이제 평가 대상인 책임감, 소통 능력, 희생과 봉사 정신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전형 요소를 맞출 만큼의 상당히 좀 실적을 잘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다른 것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비교과에 대한 너무 치중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나중에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정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우리 학생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전략을 짜야 될 리더십 전형이나 자기 추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학 능력 검증을 한 여러 가지 어떤 테스트에 대한 준비, 그리고 리더십 전형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 대학 전형입니다.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중에서 리더십 전형과 자기 추천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3명의 학생에 대한 상담 모두 맞춰봤는데요. 이 수시 6회 제한이라는 것이 또 커다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의 전략을 짜는데 저희 방송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유용한 또 정보 주셨습니다. 전경원 선생님 그리고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TBS와 한국경제신문 그리고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주최하는 2013 대학입시 정보설명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노원구민회관 대강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신청 방법은 전화 주시거나 인터넷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69-4062번 또는 입시엔터.com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놓치지 마시고 유용한 입시 정보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긴급점검 수시 전형 합격 전략 2번째 시간 또 마련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전의 명수가 방송됩니다. TBS 신난 광고 안 들어봤는데 어떤 광고죠? 이게? 글쎄 그게 뭐예요? 광고를 만들어준다고? 방송국에서 공짜로 해줘요 그런 거요? 돈도 안 내고? 어떻게 하는데요?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 대안은 따로 없나요? 정아, 중소기업이나 명세상인 개인이나 단체 같은 그리고 사회적 기업 우리 같은 사람들도 CF 만들어준다고 하네. 그래? 응.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 당연히 해야지. 7월 15일. 7월 15일. 7월 15일. 7월 15일까지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TBS의 유명한 광고,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해결책 2013 대학입시 정보설명회 국내 최고의 공교육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각 대학의 수시 지원 방법과 전형별 공략법 6월 7일 치러지는 평가원 모의고사 난이도와 출제 경향 2013학년도 대학입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수험생들의 입시 길잡이가 되어줄 2013 대학입시 정보설명회 6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노원 구민회관에서 펼쳐집니다. TBS와 한국경제신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3 대학입시 정보설명회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열린 방송 TBS TV의 주요 프로그램 생체 연료, 태양열, 풍력 등 다양한 대체 에너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화는 어려운 상황. 원자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이야기해 봅니다. 친환경 경제 이야기.
마치 퍼즐을 푸는 것 같은 흥미로운 문제들을 만나는 책, 박중하의 틀을 깨라를 만나봅니다.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 인천 달동네 수도국산의 옛 모습과 실존 인물을 복원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내 부모가 겪은 60, 70년대에 고단했던 삶의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송용진, 라리사의 박물관 탐구생활.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과학기술은 없는 것일까? 친환경 삶의 방식에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리오 20 유엔 정상회의 공식 선정 다큐멘터리. 글로벌 솔루션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 TBS TV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실물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마트 오면은 도저히 우리는 살 교육값도 만만치 않고 기저귀값도 만만치 않아서 1000개의 시각, 1000개의 목소리,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은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트렌디한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도시라고들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서울이 갖고 있는 트렌디한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K-팝 노래 교실과 댄스 교실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K-pop stars, well, in particular, 21, because of Sandara, because she's very popular in the Philippines before. As well as Super Junior, Tiara, and Girls' Generation.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서울동물원. 1984년 개장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휴식 공간인데요. 그렇다면 동물원 식구 가운데 가장 오래된 터줏대감은 누구일까요? 바로 올해 107살인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인데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동물의 왕 호랑이입니다. 동물원 방문 계획은 연평균 420만 명 선. 1년 중 관람객이 가장 많은 때는 역시 가정의 달 5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까운 동물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디지털 전환 비상대책위원회 TV에 이런 자막이 보이는 가구는 연말까지 정부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집이 아직 많습니다.
야, 안 돼! 연말에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서 지원이 늦어지면 어떡하냐? 빨리빨리 신청하라 그래. 정부 지원? 어디다 신청하는 건데? 저소득층 가구는 주민센터, 일반인, 노인, 장애인 가구는 우체국입니다. 이건 직접 신청해야겠다, 거제.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보라. 더 선명한 디지털 방송. 빨리 모르면 빨리 신청하세요. TBS